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연수희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지금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은 아들과 헤어진 전 남편과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는 현재 50대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쁜 업무로 연봉은 높지만 어쨌든 쉬는 날이 적어요. 아무래도 의료업계에 1년나는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 저에게 4살 위의 전 남편 박대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지금까지 인생은 최악으로 생각되는 것도 이 남자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 만난 것은 바쁜 업무 중 참석했던 한 모임이었어요. 근육질 건장한 체격의 전 남편은 당시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전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변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제 돈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연수야, 돈 좀 줘. 뭐 또? 이번이 몇 번째일까?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무서워서 저는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줘봐. 10배로 돌려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아마도 도박하러 갔을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끝발이 안 붙네. 짜증 가득한 남편에게 저는 일단 말을 건넸어요. 졌어? 너한테 받은 돈 다 잃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매일 겁에 질려 살았어요.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말투가 강해 공포스러웠어요.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제 막 의사가 된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올해 31살인 내과 의사로 박인철이라고 해요. 친척들이 모두 의료인인 만큼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의사를 꿈꿔왔고 의대에 진학해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최근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어요. 적어도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힘내자 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오늘 야간 근무니까 갔다 올게. 그러자 남편은 잠옷 차림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 빨래도 안 끝났잖아. 밥도 안 했고. 저는 의사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무직인데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한다는 것에 화났어요. 그 정도는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무심코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너 말이야.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출근해야 해서 바빠. 그러니까 적당히 해놔. 그리고 오늘 야간 근무라서 내일 아침에 올 거야. 그럼 적어도 돈은 주고 가야지 내 밥값.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한 손에 제게 내밀었어요. 더 이상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대받아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저는 일단 출근이 급해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뒤를 돌아 집을 나섰어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가 심야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한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수희 선생님, 빨리 간호사실로 와주세요.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 저는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다른 간호사가 제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연수희입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것은 다른 병원의 의사였어요. 박인채 씨 어머니 맞으시죠? 인채 씨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 저를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대로 바로 갈게요. 인철이가 하반신 마비라니. 전화를 건 의사의 말에 따르면 아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한 환자를 도와주려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대로 허리를 찌은 아들은 머리부터 떨어졌대요. 기절과 함께 하반신은 완전히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야간 근무가 끝난 저는 가장 먼저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어? 너랑 똑같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주고받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옆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남편의 목소리에 여자가 돌아보았어요. 그 여성은 긴 흑발이 아름다운 아들의 약혼녀 양미경 씨였어요. 아들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으니 틀림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철 오빠 여자친구 양미경입니다. 옆에 있는 아들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인공심폐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왜 저 장치를... 제가 아들을 보며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아들은 하반신 마비라고 들었는데 왜 인공심폐 장치를... 그냥 기절한 거 아닌가요? 그냥 기절한 거라 금방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리와 폐도 다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인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중환자실은 지금 10,000원이라 어쩔 수 없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아들의 병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양미경 씨와 몇 번 마주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도 집을 자주 비웠어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바쁜 저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됐어요. 바로 양미경 씨와 남편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왜 저 두 사람이... 그곳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가 출퇴근하는 길목이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죠.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어떻게든 다스리며 남편을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저번에 당신이랑 양미경 씨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무슨 상황이야? 아, 짜증나네. 그래서 다른 데 가자니까. 혹시 양미경 씨랑 만나는 사이야? 그러니까 저런 애를 그냥 놔두는 게 아깝잖아. 인철이도 계속 잠만 자고 있고 미경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왜냐면 여자는 무서운 존재야. 아무리 아파도 예의는 없어.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꼈어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는데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한 게 제 착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혼해. 제 말에 남편은 시원하게 응했어요. 그 태도에서 진작에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여운을 남길 겨를도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지만 기대하지는 마. 알다시피 난 무직이니까. 너랑 결혼한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지?
당신 따위한테는 위자료 청구할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아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람을 피운 남편과 아들의 약혼녀. 이런 이유로 아들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이야.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도 절대 아들 곁에 지켜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제 마음과 달리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문안에 갈 때마다 제가 보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에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병실을 계속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깨어나지 않은 채 5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차를 몰고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저는 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날 날씨가 비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조차도 그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향하니 심박수에 표시하는 모니터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하얀 천이 씌어져 있었어요. 인철아! 힘없이 중얼거리며 다가가는 저에게 의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10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는 아들이 심정지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는 동안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던 건지 한 의사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말이죠. 영안실로 옮기려는 아들의 들것이 옆을 지나갈 때 저는 처음으로 넋 놓아 울었어요. 그 뒤로는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저는 일을 휴직하고 장례식 준비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당일 저는 한 사람과 재회했어요. 맞아요.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너는... 전 남편은 저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아무래도 제 이름을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벌써 내 이름을 까먹었어? 수희라는 이름이 그렇게 쉽게 잊혀져? 아, 맞다. 어쩐지 수박이 떠오르더라고.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뻔뻔하게도 잘 왔네. 아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바람 피워놓고선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난 장례식에는 관심 없어. 우리가 온 건... 전 남편이 말끝을 흐리기 전에 뒤에서 한 여성이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원흉의 인물, 양미경이었어요. 우리는 유산을 받으러 왔어요. 당신은 끼지 말고 있어. 왜? 너 어때서 그래? 여보가 말실수할까봐 그러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여전히 좋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제 앞에서 애정 표현이 섞인 말을 했어요. 둘 다 좀 닥쳐. 제 말에 두 사람은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리고 잔소리는 여전하네. 알겠으니까 얼른 유산이나 줘.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뭐야, 뭔데? 왜 웃는 거야? 너희들은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보네? 유산이라고 했지? 인철이 생명보험을 말하나 본데 그건 진작에 없었어. 아니, 없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정말 끼리끼리 만나서 돈만 밝히고 진짜 못났네. 인철이가 어디 너희 같은 거랑 같은 줄 알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인철이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제가 만약 엄마보다 먼저 죽게 되면 그때까지 모은 돈이나 생명보험은 모두 유니세프에 기부해주세요. 라고 말이지. 그래서 인철이가 죽고 나서
그 뜻대로 모두 유니세프에 기부했어. 나도 물론이고 너희한테 10원짜리 하나 줄 게 없다는 거지. 아, 진짜 미치겠네. 전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아무래도 진심으로 아들의 유산을 받으러 온 건가 봐요.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산 받는 걸로 퉁치면 된다고 이번에 차도 바꿨잖아. 두 사람이 유산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동차를 사고 유산으로 내려고 한 거였죠. 둘 다 일을 안 해? 벌어서 차를 살 생각해야지. 일해. 나는 이삿짐센터. 얘는 편의점 알바. 차를 뭘 산 거야? 포르쉐 샀는데? 주제도 모르고 포르쉐? 유산이 있다고 해도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정도나 있을 리가 없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너희들 욕심만 채우려다가 벌 받은 거니까 앞으로 잘 몰고 다녀봐.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나 봐요. 두 사람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둘을 사람들도 매섭게 노려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경비원에게 끌려나갔고 아들의 장례식은 순수하게 아들을 생각하는 참석자들과 함께 치러졌어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아들이 죽은 지 일주기인 오늘 저는 아들의 앨범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후로 전 남편은 할부 갚느라 등골 빠진다고 하네요. 돈 벌어서 할부 갚느라 드라이브도 갈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들아, 넌 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 곧 만나러 갈게. 오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아들에게 말을 해봅니다.